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고대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이란 지역을 통치를 했던 거대한 제국인 호라즘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호라즘 제국은 거의 한 150년 동안 번성을 하다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한테 멸망을 한 제국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이란 지역, 그다음 이란 지역과 뭐 그쪽에 그 카카스 지역에 있는 뭐 아제르바이잔 지역, 뭐 요쪽까지 통치를 하던 그 카스피의 지배권을 행사를 하고 있던 제국이 호라즘 제국이 되겠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서기 1077년부터 1231년까지 150년 동안 존속한 서아시아의 이슬람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1077년부터 1231년 징기스칸한테 멸망할 때까지 150년 진석을 했는데, 초기에 이들의 수도는 여기 그 구르간지가 되겠습니다. 구르간지,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르켄치인데, 우르겐치인데, 우르겐치를 코네 우르겐치라고도 부르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구르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구가 3만 명이 있고, 지금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게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인데, 카스피아가 있고, 아라레가 있죠. 이쪽이 이제 이 카스피아와 아라레 동쪽이 이제 전부 중앙아시아가 되겠고,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접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북쪽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북쪽에 이제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북쪽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카자흐스탄이 되겠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이 접한 곳이 카스피의 아라레, 이게 다 접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호수가 이제 발하슈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카자흐스탄의 가장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밑으로 여기 아라레를 끼고서 요만큼 있는 것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동쪽에 있는 건 이제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밑에가 요 밑에가 이제 타지키스탄 제일 작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카스피아 쪽으로 이만큼 있는 게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요게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밑에 타지키스탄, 여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요렇게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 되어 있고, 이 중앙아시아 5개국 바로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은 바로 이제 이쪽에 저기가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바로 밑에 아프가니스탄 바로 밑에는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을 끼고 있는 파키스탄 이쪽으로 이제 인도가 있죠. 그래서 이쪽 파키스탄이 맨 남쪽 지역을 이제 신드라고 합니다. 신드 지역이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쪽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이제 여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 테헤란이 있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인데, 여기 이란이 있고, 이란의 중심 지역에 이스파한이라는 도시가 또 있죠. 시라즈라는 도시도 있고, 이게 이란이야, 이란.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라즘 제국이 지배했던 것이 중앙아시아 이쪽에 카자흐스탄 밑에 이쪽에 이제 우즈베키스탄부터 해서 중앙아시아 쪽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 일부를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지역을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카스 산국이 여기 있죠. 카카스가 이게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가 카카스인데, 이쪽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조지아, 여기 아르메니아가 있죠. 이게 카카스 산국인데, 이 중에서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 아제르바이잔 지역까지도 호라즘 제국이 통치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터키죠. 터키.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요건 시리아가 되겠죠. 이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라크가 되겠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게 이제 이라크가 되겠고, 이쪽에는 이제 시리아, 이 밑에 이제 뭐 이스라엘, 뭐 레바논,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요르단이네요. 요르단 있고,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호라즘 제국의 초기 수출던 우르겐치, 여기 이제 구르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멸망하기 한 20-30년 전에 1212년에 이제 수도를 이쪽 사마르칸트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겐치는 지금의 이제 이쪽에 투르크메니스탄에 속하는 걸로 돼 있고, 이 사마르칸트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속하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사마르칸트, 부하라, 유명한 도시들이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이쪽에 이제 동쪽 끝에 있는 타슈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다.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제 우르겐치에 가면은 금요 모스크, 이슬람이니까 모스크가 있겠죠. 이슬람의
이제 그 성당을 이제 모스크라고 부르죠. 이제 이슬람 성당 이제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에 가면 이제 미나렛이라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이게 탑만 높게 쌓은 건데 이게 67m나 되는 미나렛이 이 우르겐치에 있다. 근데 이거는 관광객들한테는 개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라즘 제국은 중앙아시아의 아무다리아강 하류의 오아시스 교역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무다리아강은 그 카스피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지중해가 있고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고 아라레가 있는데 이 카스피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이쪽에서부터 이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이제 카스피해가 아니라 아라레죠. 아라레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이제 이쪽에서 우즈베키스탄 쪽에 아무다리아 강, 이쪽으로 이제 시르다리아 강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자리를 잡았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뭐 이쪽 지역이죠. 이쪽에다 자리를 잡은 오아시스 교역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라레의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이쪽에 있는 동쪽으로는 끼즐쿰 사막이 있고 남쪽으로는 카라쿰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아라레고 아라레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이쪽에 이제 아무다리아 강, 북쪽으로는 시르다리아 강 흘러가고 지금 이제 여기 우즈베키스탄 지역입니다. 사마르칸트가 있기 때문에 오토라르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오아시스 도시인데 이쪽에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사이에 있는 사막이 끼즐쿰 사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끼즐쿰 사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요즘에.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또 카라쿰 사막이 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족이 건국한 것이 이 호라즘 제국이 되겠어. 호라즘 제국 이제 이 제국의 이제 수장을 굴람이라고 부릅니다. 굴람. 그다음에 이제 선비족의 수장을 선비족의 이제 수장을 이제 선우라고 부르죠. 이제 그때 흉노족도 이제 선우, 두만선우, 묵돌선우 이렇게 선우라고 부르듯이 선우는 이제 왕 위에 이제 뜻이 있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왕보다 또 더 높은 게 이제 선비족의 수장인 수장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높은 수장 이름을 맘누쿠 또는 골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선비족의 수장은 선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호라즘족이 원래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서기 1100년경에 강성했던 튀르크 나라죠. 셀주크 투르크가 셀주크 투르크의 속국이었지만은 이란 지역을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요를 멸망시키고 요 나라가 이제 요 나라가 거란족이 세운 나라죠. 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서쪽으로 도망을 와서 이제 서요를 세운 게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에 세웠는데 얘네들을 멸망을 시키고 트란스옥시아나가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이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 사이를 이제 트란스옥시아나라고 불렀는데 이쪽 지역,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역 이쪽을 다 정벌을 한 것이 이제 호라즘 제국이 되겠습니다. 얘들은 그렇지만은 1231년에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한테 멸망한 것이 이제 호라즘 제국이 되겠습니다. 수도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가 되겠고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에 걸쳐 있는 제국이 되겠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랄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카라쿰 사막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호라즘 제국인데 여기 이제 이란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제 아랄해를 뛰어서 아랄해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이 되겠죠. 우즈베키스탄 위에가 이제 카자흐스탄의 일부, 약간 우즈베키스탄 중점이 되고 요 밑에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되겠고 요쪽이 이제 타지키스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란 지역까지를 통치를 했던 이 호라즘 제국의 수도는 여기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를 이제 끼즐쿰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이제 카라쿰 사막이 있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아라레로 흘러가는 아무다리아 강, 이 아무다리아 강이 이제 아라레로 흘러 들어가죠. 이 아무다리아 강의 하류에 비옥한 저지대에 위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무다리아 강이 이쪽에서 발원이 되어서 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 하류라고 하면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비옥한 지대에 위치를 해서 이들의 왕족은 이제 투르크 계통이죠. 백인계 유목민족이 투르크 계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행정과 문화는 이제 페르시아 이란의 영향을 받아서 페르시아 이란풍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를 멸망을 시키고 등장한 왕조가 호라즘 제국이 되겠습니다.
호라즘 제국의 이제 그 수장, 왕이었던 샤 무함마드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멸망을 한 거죠. 그래서 샤 무함마드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을 부를 땐 알라우딘 무함마드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69년에 태어나서 1220년에 51세 사망을 했는데 호라즘 제국을 최대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최전성기를 맞이했지만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군주가 되겠습니다. 1216년에 금나라를 정복한 징기스칸이 그 몽골의 6개 부족, 몽골의 6개 부족이 이제 징기스칸이 속해 있는 그 몽골족도 있었고, 6개 부족이, 그 당시에 이제 몽골 부족이 이제 6개로 나눠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동쪽에 있던 타타르족. 이 타타르족이 징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를 독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에 있던 타타르족. 그 다음에 이제 맨 북쪽에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있던 메르키트족. 그 다음에 이제 맨 남쪽에 그 몽골 고원 쪽 가까이 맨 남쪽에 있던 케르키트족. 이 케르키트족의 그 옹칸이라는 사람이 징기스칸의 양부가 되어서 징기스칸을 많이 돌봐줬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이제 징기스칸이 너무 커지니까 이 옹칸이 이제 징기스칸을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과 배반을 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옹칸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징기스칸이 이기죠.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대립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몽골 제국 중에서 가장 이제 또 가장 이제 서쪽에 있던 것이 이제 나이만족, 뭐 이런 몽골의 6개 부족을 통일한 것이 이제 징기스칸인데, 징기스칸이 이 통일을, 몽골 제국을 통일한 게 1206년이에요. 1206년에 한 몇 살 때 이제 몽골 제국을 통일을 하고, 1206년에 통일을 하고, 징기스칸이 죽은 게, 1227년. 그러니까 한 21년 동안 맹성한 활동을 하다가 1227년에 징기스칸이 이제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간수성 일대에서 세력을 간수성 중국의 맨 북쪽의 간수성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서하를 공격을 하다가 진중에서 병사를 하게 된 것이 1227년. 그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게 1206년. 그러니까 한 21년 동안 왕성을 활동하다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병사를 하죠. 근데 이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 제국을 통일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1216년 거의 한 10년 만에 1216년에 이제 금나라는 이제 여진족의 나라죠. 여기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다음에는 이제 금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이제 1218년에 2년이 또 지난 후에 징기스칸이 이제 49살 때 49살은 이제 징기스칸 나이가 아니고 호라즘 제국의 샤인 무함마드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8년에 징기스칸이 이제 금나라 정복하고 2년 후에 호라즘 치아에 있던 오트라르가 있습니다. 오트라르로 이제 오트라르에서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오트라르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 지역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수도가 여기 이제 아라레가 있고, 여기 이제 끼즈르크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무다리아 강이고, 이게 시르다리아 강인데, 요 사이에 이제 끼즈르크 사막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지금 따슈켄트인데, 가장 동쪽에 있는 따슈켄트 근처 북쪽에 이제 오르따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몽골의 사신들이 갔는데, 이 사신들을 이 호라즘 제국의, 영주인, 이날추크라는 영주가 몽골의 사신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자, 징기스칸이 이제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했더니, 이 호라즘 제국이 이제 몽골 족을 우습게 알고, 사신들 목을 막 베고 해서 이제, 뿌딱지가 난 징기스칸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15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몽골이 이제 자기네들의 캐러반, 상인들을 죽인 호라즘 제국에다가, 우리한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면서 사신을 보냈더니 사신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 호라즘 제국에서 이 오트라르의 영주가 다 죽여버리니까 징기스칸이 뿌딱지가 나서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15만 대군을 이끌고 이쪽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종결해서 여기를 점령을 하고 무하마드 샤라는 그 호라즘 제국의 영주가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도망을 가서 이제 카스피에 있는 섬으로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이 섬으로까지 도망가는 거를 몽골군이 추격을 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쪽에서 가서 이제 몽골군이 이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카카스 지역을 지나서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이제 그 카카스 북쪽,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 좀 되겠죠. 이쪽으로 왔을 때, 러시아에서, 이상한 놈들이 공격을 해왔다 해서 러시아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몽골군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몽골이 이기죠. 러시아 연합군이 깨지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박살 내면서 몽골군이 이제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유럽까지 이제 거의 진출을 하게 된 것은 본의가 아니고, 징기스칸의 본의가 아니고, 이 호라즘 제국의 수장인 무하마드 샤가 몽골의 사실을 죽이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복 차원에서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뭐 20년이 지난 후에 징기스칸의 아들인 우구데이 칸, 뭐 이런 오고타이 칸, 둘째 황제인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쪽으로 이제 파견해서 유럽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게 이 호라즘 제국의 무하마드 샤라는 왕이 몽골을 우습게 알고 그 사진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하마드 샤는 몽골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포로가 되기 직전에 도망을 가서 수도인 사마르칸트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집중하지 못해 무하마드 샤가 잘못한 것은 몽골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군대를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데 군대를 사방에다가 이 넓은 영토 사방에 분산 배치를 해서 15만 대군의 몽골군에게 박살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라즘 주변국들이 호라즘의 영토 확장에 반대를 해서 징기스칸에게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주변국들이 또 이제 그 호라즘의 이 무하마드 샤를 싫어해서 몽골군에게 협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하마드 샤가 호라즘 동북쪽인 오트라르에 도착한 몽골 상인을 그 총독이 스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살해를 한 걸로 사건이 시작이 된 걸로 됐습니다. 호라즘의 수도인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는 키질쿰 사막과 남북으로 흐르는 시르다리아 강이 있는 천연의 요새인데 이 사마르칸트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다음에 무하마드는 여기서 40만 명의 정예병으로 수비를 하지만은 15만 명의 몽골군에게 대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월간의 총성전 끝에 오트라르가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몽골군은 개미 한 마리도 살려주지 않고 전부 다 전부 다 죽여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군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몽골이죠. 몽골의 이제 까라크룸, 여기가 이제 까라크룸이 몽골 수도인데, 몽골 수도. 이 까라크룸이 이제 몽골 중앙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쪽에 넘어와서 여기 이제 그 비단길, 중국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여기 이제 간수성 이쪽을 넘어서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도착을 해서 여기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오트라르를 함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호라즘 제국의 수도인 사마르칸트를 함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라도 함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여기를 다 함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응징을 했는데 이 수장인 무하마드 샤가 이제 도망을 갔죠. 호라즘 제국 도망을 가서 호라즘 제국 여기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 도망을 가서 이제 카스피해 섬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거를 이제 추격을 하기 위해서 몽골군이 이렇게 쫓아가죠. 몽골군의 유명한 장군인 제베, 또 한 유명한 장군인 수부타이, 이 사람들이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제, 카스피해 섬으로 도망갔다가 여기서 뭐 병으로 죽는 걸로 돼 있고, 이들이 쫓아가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카카스 지역까지 넘어가죠. 카카스 지역에 넘어갔다가 여기 와서, 러시아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고, 뭐 다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간 걸로 돼 있습니다. 1차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차에 몽골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쪽을 이제 몽골이 거의 이제, 익숙해진 거죠. 지형이라든가 이쪽은. 그러면서 이제 2차에 원정을 왔을 때는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인 오고타이 칸이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일로 해서 여기 이제 유럽의 중심부까지 침입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터키 쪽이 이제 여기 다마스커스는 시리아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그다드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키예프까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2차 원정이 이제 1차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호라즘 제국을 징벌했다가 돌아온 거고, 2차 원정에 이제 오고타이 칸,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이 위쪽 코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 모스크바, 러시아 쪽을 러시아군을 박살을 내고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거쳐서 이쪽에 이제 헝가리,
폴란드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의 니그니치까지 왔다가, 이쪽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1242년에 갑자기, 몽골의 황제인 우데이칸, 오고타이칸이 죽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유럽을 거의 이제 오스트리아 빈까지 점령을 할 뻔 하다가, 몽골군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고타이칸이 죽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하자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군대가 전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원정은 이제 또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쪽에 이제 그다음 3차 때는 이제 이쪽 중동 지방을 이제 점령을 한 거죠. 이때 와서 일칸국을 여기 이제 일칸국인데 몽골의 일칸국을 세운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중동 지방을 거의 다 점령을 해버리죠. 중동 지방을 점령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때도 또 여기서 이제 또 사건이 생겨서 이제 다시 회군을 합니다. 이제 회군을 할 때 이제 사건은 뭐냐면 이제 몽골 제국의 5대 황제인 쿠빌라이의 동생인 일부케 쿠빌라이와 동생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서로 누가 대칸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두 명의 대칸이 나타났다가 이제 겨우 이제 쿠빌라이가 승리를 하면서 됐죠. 그러니까 이 훌라구가 여기 왔는데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 본토에서 형인 쿠빌라이와 아우인 일부케가 이제 서로 대칸을 놓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가려고 왔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아제르바이잔이죠. 카카스 아제르바이잔.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인데 이쪽까지 이제 아제르바이잔 역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상황을 주시를 하는 거죠. 누구 편을 들지도 않고. 이제 훌라구가 징기스칸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의 왕국인 일칸국을 만든 것이 이제 바로 일칸국을 만든 것이 이제 훌라구가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트라르라는 데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따슈켄트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오트라르는 14세기에 또 세월이 흘러서 1300 몇 년에 이제 띠무르가 또 나타났죠. 띠무르의 전략 거점 도시가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남부 중앙아시아 고대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오트라르는 이제 지금 카자흐스탄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카자흐스탄의 남쪽.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따슈켄트의 북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7세기 수공업 예술의 무역도시가 되겠습니다. 실크로드 상인이 머물던 휴게소 까라반 사라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띠무르가 이제 수도를 사마르칸트를 했는데 사마르칸트에서 가까운 이 오트라르가 이제 띠무르의 또 거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띠무르가 지은 아르스탕밥의 묘가 있습니다. 이슬람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70년에 태어난 터키계의 아랍 철학자인 알파라비가 이곳에 오트라르에 묻혀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라즘 제국의 샤 무함마드 2세는 1220년 51살이 되었을 때 카스피의 섬으로 도망을 가지만은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몽골군이 그를 쫓아서 러시아 땅까지 추격을 하고 이날추쿠는 체포가 되어서 이날추쿠가 누구냐면은 오트라르의 영주 오트라르의 영주였죠. 그래서 초기의 사건을 만든 사람이죠. 호라즘 제국의 영주, 오트라르라는 도시의 영주가 이날추쿠인데 이놈이 몽골 상인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몽골의 사신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뿔따가나 쫓아와서 공격을 한 건데, 이 사건을 만든 원인이 이날추쿠라는 영주의 어떤 오만함, 잘못된 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날추쿠는 결국 몽골군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에다가 금을 녹인 물을 들이붓는 처형을 받게 되고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눈에다가 이제 뜨거운 금물을 갖다 붓고 죽겠습니다. 이 샤 무함마드 2세가 결국 카스피해로 도망가 죽었고 그 아들인 밍부르노가 1220년부터 1231년까지 약 10년 동안 호라즘의 황제로 재위를 하면서 호라즘 제국의 부활을 모색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고 호라즘 제국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1231년 사라진 거죠. 몽골에 패배를 하고 호라즘은 역사의 비행길로 되겠습니다. 이 밍부르노, 그러니까 무함마드 샤의 아들인 밍부르노는 가즈니 지역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쪽이 되겠습니다. 더 남쪽이죠. 가즈니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북인도 사이에 있는 가즈니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 병력을 좀 동원을 하지만은 인더스강의 전투에서 몽골군에게 패배를 하고 괴멸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더스강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밍부르노는 인도의 그 맘루크 왕조의 수도인 델리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또 쫓겨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란에 가서 다시 이제 군대를 조직을 하지만은 군대를 조직을 하다가 또 이란에서 쫓겨나서 아제르바이잔까지 가서 아제르바이잔에서 또 이제 재기를 노리지만은 결국에는 몽골군에게 괴멸된 걸로 하면서 호라즘 제국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1231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0년에 이제 무하마드 샤는 이제 완전히 이제 무하마드 샤가 죽었죠. 몽골군이 공격한 게, 징기스칸이 이제 1206년에, 몽골 6개 나라를, 부족을 통일한 게 1206년.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1216년에, 징기스칸이 금나라, 여진족에서는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2년이 지난 1218년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뿔딱지가 나서, 여기를 공격을 하죠. 호라즘 제국을. 그래서 호라즘 제국을 멸망을 시킨 게 1218년. 그 다음에 이제 호라즘 제국의 무하마드 샤 황제는 이제 도망을 가서 카스피해에서 죽는 게, 1220년. 2년 후에 죽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20년부터 11년 동안 1231년까지 그 아들인 밍부르노가 이제 호라즘 제국의 황제였지만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여기저기 패배를 하면서 1231년에 호라즘 제국이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